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쿄 K짱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도쿄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기묘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반전 있는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방제 보셨겠지만 미리 이제 스포일러 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를 천천히 들으시면서 집중해 주시면서 제 얘기에 그냥 푹 빠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2015년 2월 2일 도쿄, 제가 살고 있는 곳이죠. 도쿄 추오구의 한 맨션. 피해자는 48세의 남성 히라타 유지라는 남성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여자는 28살의 무직 여성 키쿠치 아즈오라는 여자였어요. 처음 이 여성이 체포되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예요. 막 청순한, 옛날에 가수 중에 하수빈이라는 가수가 계셨는데 약간 그분이랑 닮을 정도로 되게 청초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름다운 외모에 대해서 언론이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거야.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저 아름다운 외모로 저지른 잔혹한 살해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살해 방법이었는지, 어떤 살해 사건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 2일 도쿄 쭈오구의 한 맨션에서 48살, 48세의 남성 히라타 유지가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첫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히라타 유지랑 함께 동거하던 28살 키쿠치 아즈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 사진이 잘 안 보이실 거로 해서 제가 또 클로즈업 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귀엽게 어떻게 보면 청순하게 생겼죠. 자, 동거녀 키쿠치 아즈오가 히라타 유지의 살해 혐의를 받게 됩니다. 조사 결과 결국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키쿠치 아즈오가 범인으로 검거됩니다. 키쿠치 아즈오는 맨션에서 같이 살고 있던 맨션에서 히라타 유지의 가슴과 등, 목 등을 칼로 찌르고 금속 배트로 머리를 때려 살해합니다. 대체 왜? 너무 사랑해서 함께 동거까지 했던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범죄자와 그 다음에 그 잔인한 범죄의 피해자로 전락돼 버린 걸까요? 자, 키쿠치는요, 이 여자 키쿠치는 긴자의 한 클럽에서, 클럽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일본에는 크라브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캬바쿠라, 스나크 이런 데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여자가 남자 옆에 앉아서 술을 접객하는 그런 곳을 이제 크라브, 캬바쿠라, 스나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자의 한 크라브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히라타 유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메마시테, 키쿠치 아즈오と申します. 오마이 가와이인다나 이러면서 만났겠지. 키쿠치 아즈오라고 해요. 너 좀 귀엽네. 그래. 이러면서 이제 뭐 손님과 뭐 일하는 스텝으로 이렇게 친하게 되면서 이제 약간 연인 관계로 발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는요, 이 둘이 되게 신혼부부로 보일 만큼 사이가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제 범행 현장 사진을 제가 긴급 입수했습니다.
자, 실제로 범행이 있었던 그 맨션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우, 나 준비 너무 잘해. 그래서 이 맨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래서 맨션의 이제 그 방 모습입니다. 조금 크게 해줄까, 이거를? 그러던 어느 날, 키쿠치 아즈오는 함께 동거하던 애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습니다. 네, 미안한데 이제 그만 우리 헤어지자. 너랑은 좀 아닌 것 같다. 와카레테 호시.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헤어지자고 통보를 받았는데 거기서 일단 쇼크를 받았어. 이 키쿠치가. 그런데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허라, 히라타의 핸드폰에서 히라타가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헤어지자 말에 쇼크를 받았는데 핸드폰에 다른 여자랑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눈이 뒤집힌 거야. 그래서 그녀가 결정한 일은요, 일단 근처에 숍으로 가게 됩니다. 근처에 숍으로 가서 그 매장의 스텝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제일 단단한 배트 하나 주세요. 제일 단단한 걸로요. 그렇게 해서 그녀는 가장 단단한 배트를 주세요라고 부탁까지 하며 금속 야구 배트를 구입합니다. 금속 배트를 구입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별 통보로 충격을 받고 거기다가 그 사진을 보고 눈이 뒤집힌 키쿠치가 이렇게 생각한 거지. 헤어질 거면 차라리 죽어. 내가 못 가지면 남도 못 가져. 어? 죽어. 죽어! 자기가 못 가지면 차라리 죽어버려. 헤어질 거면 차라리 죽여버릴 거다 라면서 칼로 목과 몸통, 등, 그리고 배트로 머리, 얼굴 등을 난사합니다. 그래서 히라타의 시체는요, 안면이 몰수돼가지고요, 완전 다 무너져서 알아볼 수가 없었대. 그 정도로 이 여자애가 아주 증오심이 완전 컸나봐. 그래서 아주 그냥 사지를 다 발기발기 찢어놓은 거야. 자, 여기까지만 보면 남친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고 화를 주체 못해서 순간적으로 살해를 한, 어찌 보면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살인사건인데요. 경찰은 이 사건을 순간적으로 이게 욱해서 살해한 게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제가 또 다른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용의자 키쿠치는요, 이 당시 긴자에 있는 한 클럽에서 제가 호스티스로 활동 중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긴자의 클럽에서 일하는 게 웬만한 이렇게 왁구 갖고는 긴자에 못 들어가요. 잘.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긴자, 약간 아자부주방, 약간 이런 쪽이 우리나라의 압구정, 청담, 약간 이런 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압구정, 청담 이런 쪽은 약간 좀 외모가 되시는 분들이 약간 그렇게 술 접객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일본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긴자 술집이 훨씬 더 비싸고요. 그리고 약간 록봉기, 긴자 약간 이런 쪽이 조금 비싼 동네야. 아자부 주방 약간 이런 데가.
그래서 긴자의 유명한 클럽에서 일할 만큼의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거 당시에도 이 외모 때문에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우츠쿠시 스기르 사츠진 항, 이렇게. 뭐냐면 우츠쿠시 스기루, 너무 아름다운 그 사츠진항, 살인자라고 이제 그 당시 막 다 뭐 언론에서 막 그렇게 써놨었어. 우츠쿠시 단자이샤, 막 아름다운 범죄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언론에 도배가 될 정도였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막 페이스북, 트위터 들어가가지고 막 찾아보고 이랬었대. 이 여자의 사진을 보려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얼굴에 가진 키쿠치는요, 호스티스만 한 게 아니었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자체 모자이크로 이렇게 색칠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19금을 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 검은색으로 칠해놨어요. 자, 뿐만 아니라 키쿠치는요, 호스티스 말고도 이 살인사건 2년 전에 에로이한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이렇게 뭐 에로비디오 또 여자로서 찍었어요. 이게 뭐 AV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이상한 포즈, 야한 포즈 취하면서 이렇게 찍는 이미지 비디오라고 일본에 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에로비디오, 여자가 나와서 막 이렇게 이상한 야한 막 이렇게 이런 포즈 취하는 그런 비디오가 또 일본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여자로서 이제 이 에로 이미지 비디오도 찍었습니다. 그때 이 키쿠치의 신장 몸 사이즈가 뭐였냐면 신장이 179cm, 바스트가 90cm, 웨스트가 60cm, 그 다음에 힙 90cm. 아우 뭐 아멘이지. 완전 아름다운 몸매로 여자 모델로서 그렇게 에로 비디오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에로 비디오만 찍은 것 뿐만이 아니라 대하이 사이트라고 있어요, 여러분. 대하이 사이트가 뭐냐면 만남 사이트야, 만남 사이트. 아우 이거 봐, 이 사진 보고 안 이쁘다고 생각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대하이케 사이트가 뭐냐면 만남 사이트, 뭐 이렇게 중매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저는 뭐 취미가 요리고요. 특기가 마사지? 약간 자기 프로필을 이렇게 써놓는 그런 대하이 사이트 있잖아. 만남 사이트. 우리나라에도 있지. 그래서 그런 만남 사이트에도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여자가. 자, 목을 포함한 수십 곳을 난자하고 금속 배트로 얼굴이 완전 좌초될 때까지 때린 거야. 그래서 검거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즈호의 페이스북, 키쿠치의 페이스북에서 이 여자의 사진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탄식했다고 해요. 졸라 예뻐. 이런 여자가 왜, 뭐가 모자라서 살인을 했을까? 자, 키쿠치의 당시 검거 사진이에요. 체포 당시 사진인데요. 이거 봐봐. 살짝 비친 얼굴인데도 약간 호리호리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막 여성력이 너무 강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재판하는 날, 이제 키쿠치의 재판이 열린 날, 이 키쿠치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차가운 겨울, 그때 완전 2월 초면 완전 꽃샘추위, 겨울보다 더 춥다는 그 꽃샘추위, 그 차가운 겨울 아래서 35석 그 재판을 볼 수 있는, 방청할 수 있는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 약 180명의 사람들이 재판소 앞에 진을 치고 기다렸대요. 키쿠치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래서 법정에 들어선 아즈오의 모습은요, 흰색 카레가 있는 쇼트에 브라운의 길쭉한 이너, 그리고 회색 바지에 발목을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입장을 했다고 해요. 검고 긴 머리는 느슨한 곰으로 이렇게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코와 입 사이에는 덜 깎았는지
푸른 수염이 조심히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여자는요, 사실 남자였어요. 남자였는데 수술을 해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남자분들 있잖아, 수염을 밀어도 왜 여기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자국이 남는 분 계시죠? 그래서 이 키쿠치의 당시에 재판에 등장했을 때 모습이 약간 여기 푸르스름한 수염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런데요, 키쿠치가 당시에 되게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약간 이런 모습. 멍한. 눈은 공허했고요. 입은 계속 이러고 있었대. 눈은 되게 공하고 멍한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눈에, 입은 계속 하고 계속 시종일관 열려 있었대요. 그리고 몸은 되게 앙상한데 이상하게 목만 되게 굵었대. 목만 되게 굵었고, 그리고 턱은 되게 이중턱이었대. 턱이 겹쳤대.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나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이었고,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지도 않았대. 그냥 약간 이런 모습이었을까? 모르겠다. 이런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이상하게 말투도 되게 이상했대. 말투가 뭐 재판관에서 이제 일어날 때 뭐 피의자 뭐 본인 뭐 소개 이렇게 해서 뭐 자기 이름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 왜 영화에서 보면은. 그래서 키쿠치도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키쿠치 아니다, 키쿠치 아즈화 데스. 그리고 약간 목소리가 가래가 얽힌 약간 아저씨 같았대요. 가래가 얽힌 아저씨처럼 작게 대답했대. 그러니까 말을 되게 더듬었대. 키쿠치 아즈화 데스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변호인도, 키쿠치의 변호인도 말을 너무 이렇게 심하게 더듬으니까 키쿠치가 저기 조금 이렇게 심호흡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대. 키쿠치가 너무 말을 더듬어서. 그래서 변호인 측이 살인을 품은, 어쨌든 살인을 저지른 이 키쿠치에게 3가지의 장애를 내세웠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가벼운 지적 장애. 그리고 2번째는 광범성 발달 장애. 그리고 3번째는 성동일성 장애였대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장애를 내세운 거야. 저의 이분은 이제 키쿠치상은 3가지의 장애가 있습니다. 가벼운 지적 장애가 있고요. 2번째는 광범성 발달 장애가 있고요. 3번째는 성동일성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살해였다. 약간 이런 식으로 키쿠치를 이제 변호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녀가 자백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요. 한 손에는 금속 배틀을 들었어요. 그리고 목을 수차례 찔렀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제가 가져온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방청했던 어떤 기자가 아닌 뭐 일반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블로그 이런 거 하는 사람의 그 일본 블로그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고요. 한 손에는 금속 배틀을 들고 일단 막 찌른 거야. 찌른 다음에 분이 안 풀리니까 금속 배틀 해가지고 머리를 막 때린 거야. 때리고 나서 이제 칼로 이제 막 수차례 찔렀대. 전신을 이렇게. 그 후에
피해자 이제 히라타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해를 해놓고 살인을 저질러 놓고 히라타상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뭐랬어. 그러니까 제 죽인 사람, 그러니까 그 동거남, 그 남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물어본 거야, 이 여자애한테.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 돌아가셨을 거예요 라고 말해. 돌아가셨을 거예요. 돌아가시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돌아가시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자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금속배트는 머리를 가볍게 때리는데 썼어요. 그리고 칼은 가방에 숨겼어요. 금속 배트는 머리를 가볍게 때리는 데 썼고 칼은 가방에 숨겼다고 자백합니다. 이 사진 겁나 예뻐. 아이고 안타깝소 안타깝소. 키쿠치 아즈와의 태생은요 후쿠오카에서 태어났습니다. 후쿠오카에서 마사토라는 이름의 남자아이였어요. 남자였죠. 이렇게 이쁜 스시녀가 남자였어요. 마사토라는 이름의 남자로 후쿠오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유년기부터 나는 여자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근데 막 이러는 거야. 가족들은 막 이러는 거지. 야, 너는 남자애가 왜 이렇게 남자답지 못하니? 속 터져. 진짜 내가 진짜 못 살아. 아직 성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나는 여자다라고 느끼는데 몸은 남자니까 이 당시에 이제 키쿠치는 마사토라고 부를게요. 당시에 마사토는 자기도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도대체 나는 뭐지? 나는 몸은 남잔데 나는 여잔데 나는 뭘까?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자꾸 키쿠치를 핍박하고 구박을 하는 거야. 남자가 왜 남자답지 못하냐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마사토는 점점 혼자가 되는 거지.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 그래서 친구하고도 이제 친구가 생겨서 처음에는 막 잘 지내. 막 친하게 지내다가 금방 관계가 악화됐대요. 결국에는 이 마사토가 누구와도 잘 사귀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18살 때까지 집에 칩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그 집에 칩거하게 돼.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다 싫어. 나는 혼자야. 나는 여잔데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남자라 그러지? 난 여자예요. 키쿠치는 여러 군데 직업을 전전하고 다녀요. 그리고 드디어 20세, 20살의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그때이죠. 키쿠치가 된 거지. 키쿠치 아즈와가 된 거야.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호적도 마사토에서 키쿠치 아즈와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성전환 수술을 한 다음에 뭐 이제 에로 비디오, 이미지 비디오도 찍으면서 긴자에 있는 한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쿠치가 유일하게 자신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상담한 사람은 처음 이제 이 키쿠치의 상처를 듣고 이런저런 뭐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온 A가 있대.
그 A상이 있고, 그리고 피고에게, 그리고 키쿠치에게 처음 일을 소개한 긴자에 있는 한 경영 컨설턴트의 K라는 사람이었대. 아, 왜 하필 K야. 정말. 그래서 K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이 경영 컨설턴트 이 K라는 사람이요, 이 살해한 그 범죄 현장의 처음 발견자였어. 그런데 이 사건의 첫 발견자로 법정 증언대에 선 K씨가 사건 전에 이 이제 키쿠치가 범행을 막 저지를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나타냈었대. K상, 私殺したいんですよ, あの人. 나 그 사람 죽이고 싶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나한테 헤어지세요. 난 근데 그 사람이랑 헤어지기 싫단 말이야. 근데 그 남자 핸드폰에 다른 여자 사진도 있었어요. 그 남자 죽일 거예요. 그런 키쿠치에게 이 K상이 진짜 아주 필사적으로 말렸대. 그런데 이 필사적으로 말리면서 그 K상이 키쿠치에게 보낸 메일이 있는데요. 그 메일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그 메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가 가지고 온 블로그에 있었던 그 메일이에요. 그 사람이 이 메일을 보낸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くれぐれも変な行動を起こさないよ。くれぐれも変な行動を起こさないよ。またそういう状況にあるなら、表に食事でもして落ち着きなさい。約束を守れるなら、調教して、잘 들어、調教して、嫌なことを考えずに済むメスにしてあげるから。여기가 중요해. 調教して嫌なことを考えずに済むメスにしてあげるから。ヤズワに関わるのは思うよそうと思ったけど、いざお前が苦しんでいると思うと大丈夫か。電話しておいで一番いい方を教えるから。조신 이게 뭐 하나씩 뭐 시대하기를 까라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무쪼록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그래 뭐 했나코도 오코사나이요. 아무쪼록 이상한 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맞다 소유 조건이 아르나라. 아직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오모테니 쇼쿠지데모 시대. 밖에 나가서 식사라도 하고 오치츠키나사이. 좀 진정해. 약속을 마무레르나라.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초교 시대. 이게 초교가 여러분 뭐냐면요, 조련이란 뜻이에요. 조련. 그래서요, 초교 시대 조련해줄게. 조련해서 이하노 것도 간가해즈니 싫은 생각들, 싫은 일들을 전부 생각하지 않게 스무 해결되게 메스니 시대 아게를까라.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 메스가 두 가지 뜻이 있어. 수술할 때 쓰는 메스가 있고요, 그리고 암컷이라는 뜻이 있어요. 메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싫은 일들을 약속을 네가 지킬 수 있으면 내가 조련해서 싫은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해결되는 암컷이 되게 해줄게.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싫은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칼이 돼줄게. 뭐 이런 말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약간 이게 이상하잖아. 조련을 해서 네가 싫어하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게 해줄게. 근데 그게 암컷이란 뜻도 이상하고 메스라는 뜻도, 칼이란 뜻도 이상한 거야. 그치? 그래서 다음이 이런 거야. 아즈와니 카카르노와
너한테 아즈와니 아즈와 이 여자 이름이야. 키쿠치 아즈와니까 아즈와한테 관련하는 거는 뭐야 가까르노와 뭐 요소도 오모타케도 이제 그만둘까도 생각했어. 그만둘게도 생각했는데 이자 오마이가 이제 네가 조금 싫어할 수 있어. 이자 오모에가 크르신데이르 또 또 다이저브까? 이거 좀 글이 이상하다. 이자 오마에가 크르신데이르 또 또 다이저브까? 이게 뭐냐면은 야 네가 힘들어한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어? 내가 너한테 이제 관련되는 건 이제 그만할까 생각했는데 네가 지금 힘들어한다고 생각해도 괜찮겠니? 땡하시대 어이데 전화해. 이치반 이이호호 오시에르까라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초신 이케멘 초신 이케멘 노야 뭐야 이게 안 보이네. 초신 이케멘노 하나씩 시대하게를까라. 이게 뭐냐면 초신 장신의 이케멘 꽃미남의 얘기도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된 거를 쭉 읽어보면 아무쪼록 이상한 행동은 일으키지 않도록 아직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밖에 나가서 식사라도 좀 하고 좀 진정해. 네가 만약에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조련해서 싫은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잘 해결되는 암컷이 되게 해줄게. 아주와에게 관련되는 건 뭐 이제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어? 전화해.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장신의 미남 이야기도 해줄게. 좀 이상하죠? 사육사네. 그치? 좀 이상하지? 그래서 나온 말이 둘이 혹시 SM 관계? 라고 이제 법정에 막 술렁거리게 한 거야. 여러분 SM 관계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SM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S가 공격, M이 방어예요. 그래서 S는 약간 사람을 이렇게 리드하고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사육하고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노예랑 주인 약간 이런 주종 관계를 SM 플레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 꿇어. 그럼 이제 M인 사람이 네 주인님 이러면서 약간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SM 플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얘네 둘이 그 첫 발견자인 K라는 사람과 이 키쿠치 이 둘이 혹시 SM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이 키쿠치는 동거인이 있었지만 또 별개로 이제 이 남자와 또 SM 관계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멜이 너무 이상하잖아. 그치? 무슨 조련을 해주겠다너니 뭐 암컷 얘기 나오고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 당시에 실제 법정 안 사진입니다. 뉴스에 나온 거고요. 제가 찾아봐서 가지고 왔어요. 저 여기 보이시면 머리를 묶고 있는 회색 무슨 가디건 같은 거 입은 여자 있죠? 저 여자애가 키쿠치예요. 이 여자가 키쿠치야. 근데 여기 자막이 뭐냐면요. 히가이샤 난세카라 사체가이샤인가? 모르겠다.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조와 나크 아르노와 조 다케다. 이게 뭐냐면요. 아이조 사랑하는 마음, 애정은 없어. 아이조와 나크 아이조는 없고 아르노와 있는 건 조 다케다. 증오심밖에 없는 거야. 한자이샤 난세카라. 한자이샤겠지? 저 참 한문이 잘 안 보이네. 또 이와레 그렇게 들었대. 그렇게 듣고 한국 개치시타도 시대키시마시다.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사랑은 없고 지금은 증오심밖에 없다고 이 여자가 이 법정에서 그렇게 말했대요. 한편 법정에서는요, 이제 아즈화가 혹시 이 키쿠치가 약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팔을 굉장히 떨었대요.
그리고 계속 불안해 보이고 눈도 계속 멍하고 입도 계속 벌리고 있고 말은 계속 더듬고 이렇게. 아이죠はないです。あるのはジョだけだ。나는 사랑 같은 건 안 남았는데요. 내가 남은 건 지모심밖에 없어요. 몸을 계속 떨었대. 그리고 정신적으로 뭔가 계속 불안해 보이고 말도 계속 더듬고 약간 좀 이상했대. 사람이 좀 이상해 보였대. 그러니까 사건의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 키쿠찌가 이제 법정에 이제 구속됐잖아. 이제 그럼 그 유치소 뭐라 그래? 그런 거. 유치장이나 이제 그런 깜빵에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키쿠찌가 여성 호르몬제를, 왜 자꾸 나 이렇게 못 읽어? 여성 호르몬제를 이렇게 신청을 했었대요. 근데 도쿄 구치소가 그걸 거부한 거야. 범죄자가 무슨 여성 호르몬제를 처받겠다고 이러면서 거부한 거야.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제를 못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건의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 약간 약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여자애가 정말 어떤 장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법정에서의 키쿠찌의 모습은 너무너무 이상했대요. 어쨌든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이 키쿠찌의 수수께끼 같은 상황은 점점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겁나 이쁘지? 역시 여러분,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판결 결과는 아직 제가 막 다 찾아봤는데 판결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일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쿠찌,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저지른 범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건만 알고 보니 이 여자 키쿠찌 아즈와는요 남자였어요. 마사토라는 트랜스젠더, 일본에서 일어난 트랜스젠더 살인사건이었습니다.